2017년 대선에서 카가메는 98.8% 득표율, 그리고 24년에는 99%가량의 득표율. 이거 실화죠? 진짜 맞죠? 네. 98, 99. 대통령이 아니라 완전 연예인 팬. 연예인 팬도 이 정도 안 나오는데 믿기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뭐 아주 먼 미래, 100년 전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94년이면은 얼마 안 된 느낌인데, 30년 정도. 네. 해결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그 이후에는 이제 끝나고 완전 나라가 이제 바닥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도로 안 돼 있고 건물 다 무너졌고 막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막 아프고 트라우마 있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열심히 해서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국민들을 좀 다독이면서. 다독이면서 제일 문제 뭐냐면 가해자랑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가차차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차차 그 재판 제도인데 네. 원래 재판 좀 달라요. 약간 득표래요. 그 제노사이드 위에서. 아, 네네.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이 어떤 뭐 한 동네나 모여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요. 자기 의견을. 자기 의견이나 나는 도망갈 때 이 사람은 나를 쫓아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숨길 때 이 사람을 그 이웃 죽인 거는 봤다. 가해자랑 그리고 피해자 이제 용서를 하고 용서를 안 되면 뭐 죄했으니까 감옥 가고. 네. 그래서 조금씩 좋은 환경으로 네. 맞이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거든요. 그게 이 가차차라는 이 주민 참여형 일종의 재판 방식인데 네. 서로 이제 막 난도질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이제 죄가 있는 사람 물론 그렇죠. 뭐 벌을 받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약간 화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해서. 재판 방식이군요. 네, 화해를 위해서 가해자 가족 다 데리고 피해자 가족 다 데리고 뭐 물론 다 있진 않지만 네네. 들어가신 분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때 막 화나는 상태도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근데 그거를 맞이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든 용서받든 그거를 다 하나씩 거의 해결. 몇 년 걸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용서되더라고. 인간이 이런 걸 한번 이제 이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대단한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가차차를 하게 된 어쨌든 첫 번째 원인이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거에 관련돼 있으니까 네. 언제 다 이렇게 재판 그러네요. 가서 판사가 다 이렇게 조사하고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가해자, 피해자 또 이제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나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와서 다 같이 둥그렇게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랑 피해자가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를 해요. 딱 그 한 자리에 서서.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죠.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이제 피고가 이제 서서 나는 이때 뭐 몇 월 며칠 날 뭐 자기의 뭐 알리바이를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뭐 그냥 그때 옆에 서 있기만 했지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 이제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 난 저 사람이 무기를 들고 우리 뭐 삼촌 이렇게 때리는 걸 봤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 사람 저 사람 그때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제 한마디씩 하고 또 이제 뭐 피고인 측에서 나는 저 사람이 시켜서 내가 뭐 무기를 갖다 줬다. 막 이런 식의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을 다 들으면은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왜곡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그 시점이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저 사람에 대한 형을 사람들이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니까 네. 재판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됐고 또 이때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네. 정말로 참회를 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다 이렇게 낱낱이 자백을 하면 좀 감형도 해주고 왜냐면은 그 피고랑 피해자랑 그 마을에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어요. 네네. 이웃이고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다 쫓아내고 다 다른 데 가고 다 감옥 보내고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이제 악질들은 감옥까지 가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사회봉사나 뭐 교화를 한다거나 해서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방식인데요. 그 뉴스 자주 나온 그게 있는데 이제는 가해자 가족이랑 피해자 가족이랑 뭐 서로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 가차차 재판을 통해서 한 190만 건 정도의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모든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야 사실 후투가 맞을 수도 있어. 아니 사실 투치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 뭐 그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나중에 사회에 분열이 생기는 씨앗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사람이 피해자의 얘기를 듣고 이런 피고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도 거기 다 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이런 미친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걸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이걸 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인들은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고 네. 옛날에 우리 좋았었는데 뭐 그렇죠. 전쟁 어쩌고 저쩌고 막 미화하고 우리 원폭의 피해자 막 이런 얘기 막 네. 하는데 루안다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 커다란 사건을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 동네 그 사람들 어른들? 과장은 아닌데 동네 아는 네. 모든 주민 이장 아저씨. 약간 이장 아저씨 그런 같은 느낌. 네. 네, 딱 그 와닿는 표현입니다. 이장 아저씨. 네, 네. 이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다 아시니까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약간 상담식으로 하는 분위기. 재판보다는 조정, 화해 그렇죠. 분위기 뭐 네. 약간 이런 건가요? 왜냐면 그 위에 올라가면 네. 약간 과정을 늦어진다고.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진짜 동네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해결하는. 안에서 네,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어. 그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부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있는데 시체는 묻어도 진실은 묻지 말라.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이거를 우리가 잊지는 말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이런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 데는 네.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놔서 그때 당시 죽었던 사람들의 어떤 경우는 그냥 시신을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해서 그냥 썩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다 이걸 보도록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기념관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잊지 않게 하고 이 학살이 4월에 시작됐거든요. 4월 6일에 시작됐는데 매년 4월이 되면 네. 크위부카라고 해서 네. 온 나라를 다 이렇게 자줏빛 이런 리본이나 네. 이런 걸로 다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기념을 해요. 그때 이제 뭐 기념식도 하고 하면서 딱 그때만 얘기해요. 4월 크위부카 할 때가 지나면 학살이 옛날에 어쨌다 이 얘기를 일체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네. 누군가는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나고 네. 너무나 그 무섭고 슬픔이 떠오르니까 평소에는 이 학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때만 슬퍼하고 그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막 진짜 기절할 듯이 울고 막 네.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네. 4월 이외의 기간에는 일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끔 기사 읽다 보면은 와,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영웅? 영웅. 바로 나오네요. 그 네, 표현이. 우리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한국 사람들이 상상 가실 거예요. 진짜 전쟁 끝났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됐을 때 그 들어가는 그 노력이 네.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때 필요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이 그렇죠. 분이군요. 네, 폴 카가메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이제 독재자라고 하는데 네,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속 계셔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독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루안다 처음에는 네. 그 대통령 할 수 있는 임기 이제 2개고 네. 하나는 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가메 그 폴 카가메 대통령이 임기 2개 다 끝났는데 국민들이 계속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네. 우리가 득표를 해서
그 법이 바뀌었어요. 다시 임기할 수 있게끔. 임기를 연장시켰군요. 연장, 네.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투표로 법을 바꿔서 그렇죠. 계속 대통령 하게. 그래서 네. 지금 몇 년째 계신 거죠? 지금은 그 작년에 투표를 했는데 네. 그때 4번째 임기예요. 지금 4번째 임기. 네, 4번째 시작. 모세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 제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게 스캔들이 없어요. 무슨 뭐 도덕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 물질적인 면이나 무슨 비자금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스캔들이 전혀 없고 네. 그냥 일밖에 모르는 바보,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국민밖에 모르는 바보. 진짜 막, 일만한 예.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청렴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서구의 지도자에 비교하기보다는 네. 싱가포르의 리콴유 그런 그런 사람과 비교하는 게 더 맞지 않냐. 그 사람도 평생을 했잖아요. 아들한테 그렇죠. 물려주고. 국부 뭐 이런 이미지, 뭐 아버지 분위기 뭐 약간 이런 게 있군요. 그렇죠. 대통령이 하고 나서 생긴 제도가 있어요. 그 괴제라 와투라제라는 제도 있는데 네. 번역하자면 국민들은 가까워지자 이게 있는데 지역마다 가서 국민들은 다 모여서 네. 그때 가지고 있는 뭐 불만, 불평 다 손 들고 말하면 돼요. 약간 그- 신문고처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억울하는 일이 있거나 내가 어떤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뭐 공무원 때문에 막 안 받고 막 네. 무슨 부당한 뭐 처분을 받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손 들고 어. 자기 불만을 해요. 그런 날은 이제 방송되거든요. 완전 그 신청률이 제일 높을걸요. 왜냐면 진짜 재밌어요. 왜 재미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대통령이 제 땅이 있는데 땅 샀는데 우리 시장님이 네. 그 땅 뭐 서류나 뭐 이런 거 막 안 주셔가지고 네. 지금 아직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땅을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네. 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나요? 그러면 마이크를 잡고 여기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손 들어요. 이 문제는 알고 있나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문제고 모르고 있으면 더 문제예요. 정지고. 알고 있으면 왜 해결 안 했니? 그렇죠.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데 출근을 왜 하냐? 너 그 자리에 왜 있어? 공무원이든 시장님이든 장관이든 다 상관없이 엄청 막 담 벌벌 막 나고 초긴장. 긴장하고 그래서 와, 대단한데요? 그거 때문에 엄청 인기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막 서울에 온다. 네. 그러면 국민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 질문하면은 네. 그 사람은 진짜 난리 나요. 뭔가 이렇게 시원함 이런 게 있겠네요. 완전 시원해요. 국민들이 그냥 좋아하는 걸 넘어서 리스펙트, 그러니까 존경하는 그런. 엄청 존경을 해요. 2017년 대선에서 카가메는 98.8% 득표율, 그리고 24년에는 99%가량의 득표율, 이거 실화죠. 진짜 진짜요. 맞죠? 네. 98, 99. 대통령 아니라 완전 연예인 팬. 연예인 팬도 이 정도 안 나오는데 믿기 어려워요. 네, 대단한데요. 인기가 많은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배고프면 그 지도자 절대 뽑지 않죠. 그렇죠.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뭐 2020년대 들어서 기본 한 7% 이상. 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옛날부터 보면 이제 나라도 작고 막 인구도 없고 학살까지 일어났으니까 네.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시작한 그렇죠. 느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약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농사 시작해서 네. 이제 커피 그리고 티 제일 많은 뭐 수입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비전 뭐냐면 이제 루안다 이제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아프리카 오고 싶은 뭐 대기업이나 뭐 IT 사람들이나 약간 비즈니스 사람들 네. 다 루안다 와서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수출하는 그 조략을 이제 키우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ICT 엄청 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오십시오. 직접 투자하고 그렇죠. 여기서 비즈니스 하세요. 이런 그렇죠. 거군요. 이 루안다 인구가 한 1,400만 명 정도 되니까 아, 정말 작군요. 근데
옆에 뭐 케냐, 그 탄자니아, 우간다 이제 합치면 거의 3억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루안다에서 본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변으로 네. 다 지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루안다가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사실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너무 작아요. 국토가 작으니까 네. 이 작은 국토에서 인구도 적으니까 내수가 너무 작고 또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수출 수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네요. 전쟁 직후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프라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네.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이 카가메 대통령 그리고 루안다의 문제였는데 일단 이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농업 개발했습니다. 네. 농업을 시작해서 말씀하신 커피 또 이제 차 이런 것들 수출할 수 있는 작물들을 키우기 시작해서 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에 이 커피를 이 수세식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이 가공할 수 있는 이 시설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한 200개가 넘게 세워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네. 또 커피가 루안다 커피가 그렇게 고급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소규모 농장에서 그냥 네. 커피 키워서 팔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걸 국가에서 퀄리티를 또 컨트롤하고 하면서 아라비카 커피만 재배하고 하면서 굉장히 고급화를 만들어서 네. 아프리카에서도 루안다 커피에 굉장히 유니크한 면이 있어 라고 이제 인정받는 수준이 이르렀고 그렇게 이제 농업에서 먼저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고 네. 거기서 이제 발전해서 201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 쪽으로 좀 많이 진출했습니다. 주로 이제 관광, 아까 말씀하신 고릴라 같은 거,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라고 마이스 산업. 예, 컨퍼런스 회의, 국제 회의나 이런 컨퍼런스 같은 걸 유치해서 세계적인 그런 큰 행사들을 네. 키갈리 컨벤션 센터라고 멋진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물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륙국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신공항이 부게세라라는 곳에 만들어지는데 2028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카타르 항공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투자를 해서 네. 이 공항이 지어지면 이제 카타르 항공에서 물류 허브로 사용한다. 그리고 루안다 위치가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으니까 네. 왔다 갔다 할 때 지역 거점 공항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광물을 또 외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예. 요즘 중요하죠. 네. 네.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네. 네, 루안다에서 금이 나요. 네. 그래서 금이 2024년에 수출 항목 그 품목 중에 가장 1위였어요. 이 금도 그냥 수출을 하지 않고 금 재련소를 만들어서 네. 금을 가공해서 파니까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네. 팔 수 있도록 계속 네.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루안다가 이제 되게 멋지다고 생각한 게 말씀하신 I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시작부터 그냥 4차 산업으로 시작한다 해서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뭐 이런 쪽 사람들 인력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 코딩 같은 거는 사실 루안다에 앉아서 네. 인터넷만 있으면은 되는 미국에서 거니까. 일 주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나라가 작거나 뭐 내수가 작거나 전혀 상관없이 일할 수가 있죠. 처음에 우리 얘기 시작할 때 IT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네. 한국과 인연을 맺어서 네. 지금 거의 9년째 살고 계신 건데 그 루안다의 IT 산업은 어느 정도예요? 스타트업들을 엄청 밀고 있고 네. 그리고 캘럽 같은 네. 데 있는데 거기서 약간 뭐 아이디어나 뭐 IT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뭐 코딩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서포트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었어요. IT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 뭐 노트북을 지급했다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그 원 랩톱 per child라는 그 제도 있었는데 한 아이당 이제 랩톱 하나씩. 랩톱 하나씩 그것도 비슷한 게 이제 조금 더 ICT들은 컴퓨터나 네. 아니면 그 데벨로퍼 뭐 코딩 조금 더 인식 심어주려고 이제 그 제도가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네, 교육을 시키는 거군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작고 그 노트북 살 돈이 그렇죠. 없으니까 조금 더 지원해주면 조금이라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투자죠. 약간 네. 이 컴퓨터나 컴퓨터 뭐 시스템 아니면 뭐 코딩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이제 기회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네.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게 거기 전기는 들어오냐?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 노노. 네. 네.
근데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게 네. 2009년까지 가정의 전기 보급률이 6% 정도였습니다. 6%요? 네, 가정의 전기 보급률이 6% 정도였는데 24년에 75%까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빨리 이런 쪽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 네. 전국에 4G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도 전국은 안 될 겁니다. 미국도 느려요. 네. 네. 경제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제조업 육성에도 되게 적극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좁은 나라에 네.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저렴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조업 육성이 필요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자꾸 내수가 작으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인근 나라들 있잖아요. 네. 동아프리카 커뮤니티라고 해서 뭐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또 이제 넓게는 뭐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에티오피아 이런 데 싹 합치면 정말 몇 억이 넘거든요, 인구들이. 근데 그 나라들은 서로 이렇게 관세도 없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무역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저렴하게 서로 간에 통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안다에서 생산해서 루안다에만 파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의 내수까지 공략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필품, 뭐 기저귀나 플라스틱 제품들, 네. 또 옷 이런 네.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경공업이라 불리는 약간 그렇죠. 그런 네. 뭐 식품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입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제작하는 게 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높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네네. 그걸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의류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중고 옷이 너무 싸게 들어와요. 아, 맞아요. 이걸 무슨 이제 톤 단위로 팔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싸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 옷들을 아프리카 현지에서 세탁을 하고 좀 뭐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팝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장에 가보는데 뭐 나이키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명품들도 막 사이사이에 껴있어요. 진짜 네네. 비싼 거. 저거 왜 버렸지 싶은? 나도 못 사는 건데 막 저런 게 끼어 있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시면은 그 옷을 굉장히 잘 입고 다닙니다. 현지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싸게 중고 옷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작 내수 옷 이런 공업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안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이 중고 옷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지금 보호무역 관세를 때리겠다.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관세가, 네. 관세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있죠. 우리 제가 이제 트럼프 때였거든요. 일기 때. 일기 때. 일기 때 이제 빠직한 거예요. 네. 감히 내 앞에서 지금 관세를 논해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아고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제작하는, 네. 제조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관세와 또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니네 이거 루안다 똑바로 안 하면 아고아 내가 너희 혜택 빼겠다. 그때 이제 루안다랑 케냐랑 몇 군데 같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케냐나 다른 나라는 깨갱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고 다시 수출해 주세요. 네네. 이제 했는데 루안다는 그때 카가메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비위생적인 옷을 팔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아고아 못해도 네. 우리는 이거 너희 중고 옷 안 받고 싶다. 그렇게 선언을 우리 한 길 거죠. 갈 거야. 네. 이렇게. 굉장한 거죠. 다 그 아고아에서 있는 이 몇 퍼센트의 혜택을 위해서 네. 다른 나라들은 다 굽신굽신 하는데 트럼프한테 아직까지 그래서 그 상태인 거예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굉장히 네. 강단이 있죠. 그 후로 루안다의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 네.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실패했으면 약간 민심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쵸. 다행히 네. 성공을 해서 네. 참 제조업도 살리고 대통령 인기도 유지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요. 국민들이 그때 만약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중고 옷 싸게 못 사잖아. 뭐 이렇게 불편하게 또 해. 예전에 불만을- 그 중고 옷 싸게 사고 뭐 품질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네. 별걸 다 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됐으면 이제 삐걱했을 텐데 앉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하니까 팬들이야. 네, 딱 단결돼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메이드 인 루안다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메이드 인 루안다라는 브랜드 좀 키우자 좀 이렇게 해서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지금 메이드 인 루안다 엄청 많이 인기가 많아요. 만들고 있어요. 혹시 이것도 그건 이거는 아니죠? 메이드 인 루안다는 르완다는 아니고 아니고, 네. 이제 아프리카를 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러시아에 대한 뭐 제재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의안들 나왔을 때 아프리카의 상당한 국가들이 기권하거나
뭐 심지어 뭐 반대하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기 나라에 잘 도와주는 나라 편을 들어줍니다. 굉장히 네, 실리적인. 네.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많이 하려는 그런 게 보이고, 어쨌든 UN 같은 기구에서 모였을 때 아프리카의 표가 50장이 넘으니까 굉장히 큰 그렇죠. 지역이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가는 걸 많이 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단독으로 가기보다 그러네요. 뭉쳐서 이렇게 우리랑 다 같이 시너지를 내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루안다의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외교를 하려면 어쨌든 이 나라랑 사귀고 가까워졌을 때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폴란드 같은 나라는 방산 사업으로 엄청나게 한국이랑 친해질 수 있고 하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는 한국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겠죠. 네. 자기 나라에 우선적으로 무기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아프리카들에 비해서 루안다의 유니크한 면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 루안다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루안다랑 같이 일을 하면 일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행정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NGO가 루안다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이런저런 뭐 계획을 가져오겠죠. 다른 아프리카 나라 같으면은 네. 얼마 투자할 거예요? 좋아요. 네. 그런데 내 것도 좀 가져와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루안다 같은 경우는 얼마 투자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사업 계획서가 좀 부실한데 퇴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좀 부실해 보이는데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한데, 이거 하면은 나중에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것 같은데 하면은 퇴짜. 딱 제대로 사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루안다에 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행정력으로 도움받고 피드백도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성과를 자기 나라에 보고할 때도 훨씬 좋겠죠. 루안다에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게 너무너무 깔끔하니까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이제 루안다가 2024년에 청렴도 4위, 그리고 세계 53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1위? 예, 2024년에. 그러니까 이런 성장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FDA 같은 그런 것도 많이 받고, 예, 네. 직접 투자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물으신다면, 네. 이 루안다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줄타기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여기는 서구권하고 더 친한 상태예요. 네. 미국이나 유럽 쪽이랑 되게 관련이 많이 있고, 중국하고는 너무 깊이 이렇게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게 좀 있어요. 지금 FDI 투자 같은 경우도 다른 웬만한 아프리카 나라는 다 중국이 1등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는 중국이 3위 정도 규모예요. 그것도 굉장한 차이네요. 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서구권 나라들하고 네. 중국 사이에서 이제 루안다는 계속 중간 관계를 위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국이나 이런 다른 그런 유럽, EU 국가들하고 되게 관계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이제 중국에 가까웠던 나라들이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달콤할 수 있는데 값이 그렇죠. 비싸니까 네. 그거를 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이 아프리카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네. 잘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런 행정력이 빵꾸난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루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 있으니까 루안다에서 시작을 하고 루안다에서 뭔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네. 외교적으로도 가까워지려고 하고. 옛날부터 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누구나 의존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계속 국민들한테, 옛날에도 아까 말했던 그 옷을 약간 우리 안 받겠다 했을 때 네네. 우리 만드는 그 아가치로라는 펀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펀드가 그냥 국민들은 넣고 싶은 만큼만 넣어요. 그 돈을. 네네. 그래서 그 펀드가 나중에 뭐 도로 만들든 대학교 만들든 그거를 들어가요. 일반 국민 누구나 그렇지.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 펀드에? 네, 누구나 넣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 다 이유는 일단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네. 네, 그거를 엄청 강하게 이제 신경 써서 아마 중국도 그럴 거예요. 이 자강, 자력, 뭐 의존 제로 뭐 이런 거군요.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들도 따라주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팬심 생기고 98%, 99% 이런 그렇죠. 지지율이 나오는 거군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네.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설득이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루안다에 대해서 완전히 제대로 과외를 받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가고 싶어요. 고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서 오세요. 네. 벌써 마음은 르완다에 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송태진 작가님과 그리고 우리 모세님과 르완다는 어떤 나라인지 정말 자세히 그리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